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 구리병원 응급의학과 강보승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스테미 심장혈관 막힌 그 리전을 아이덴티피케이션 심전도를 갖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 심전도를 이용해서 컬프릿 아테리를 찾는 거를 말씀드리면 대개 선생님들이 다 이게 응급실 진료에 과연 도움이 되느냐, 그냥 스템인지 아닌지 이것만 알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건 이 LAD인지 LSOC인지 LAD면은 이제 프록시말인지 뭐 디스탈인지 이런 것까지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 이거는 어떠세요? 스템일까요? 아니면 넌 코로나리 ST 엘리베이션일까요? 보시면 V2, V3, V4, V5 이런 데 엘리베이션 다 있고요. 2, 3 ABF도 좀 있고. 저희가 스템이 그러니까 넌 코로나리 ST 엘리베이션인지 DDX 하는데 그 컬프릿 아테리 아이덴티피케이션 방법을 기억하면은 꽤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보시면 ST 엘리베이션이 V2, V3, V4, V5 그 다음에 2, 3 ABF도 살짝 있고요. 그래서 이게 페리카다이티스인지 아니면은 코로나리 아테리가 막혀서 이렇게 올라간 건지 트루스템인지 아니면 넌 코로나리에서 ST 엘리베이션이 있는지 이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컬프릿 아테리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심전도로 확인하는 게 중요해서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 ST 엘리베이션 심전도를 판독할 때 항상 특정 관동맥 막힘으로 이 ST 엘리베이션들이 설명이 가능한가 이거를 물으셔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요 혈관별로 ST 엘리베이션 막힌 그 엘리베이션의 패턴, 분포를 좀 이해하시면요. 이게 스템인지, 트루 스템인지 아니면 넌 코로나리 ST 엘리베이션인지 DDX인데 꽤 도움이 되죠.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딱 보시면 뭐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스템이고요. 2, 3 ABF에서 ST 엘리베이션이 있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손상전류 중심 벡터의 방향이 어딘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S 엘리베이션 그 높이가 제일 높으면서 T도 높은 데가 이제 손상 전류의 중심 벡터 방향이거든요. 보시면은 T가 R보다 좀 낮고요. ABF는 요거 3는 T가 R보다 좀 높죠. 그래서 손상 전류는 하벽경색이지만 3 방향으로 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 3 방향으로 손상 전류 중심 벡터가 향하는 이유는 RCA에 의해서 하벽 경색이 오면은 대개 좌심실을 저희가 심장을 크로스 섹션 하게 되면은 좌심실에 7시하고 8시 방향에 이제 경색이 오게 되는데 그러면 손상 전류가 안에서 바깥으로 흐르게 되거든요. 그쪽 그 세그멘트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림리드 3번 3하고 그 평행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나머지 리드에서는 하방 유도지만 이제 코사인 값으로 이게 작게 기록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심전도를 보시면 V1, 2, 3에서 S 디프레션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심실 7시, 8시 방향에서 손상전류 벡터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앞뒤 방향으로 봤을 때 약간 뒤쪽으로 간다는 의미죠. 포스테리어 월 이스케미아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 보시면요. 어떠세요? 지금 보면은 3하고 ABF에서 S 엘리베이션이 좀 보이고요. 앞에 케이스하고 같게 림리드 3에서 S 엘리베이션이 제일 크죠. ABF에 비해서 2에 비해서 그리고 톨 T도 이것도 좀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R을 넘지는 않고요. 3에서 그러니까 3의 T는 R을 넘죠. 그러니까 ST 엘리베이션이 가장
톨티까지 포함해서 3리드에서 저명합니다. 근데 보면은 스테미 심전도 기준, 그러니까 인접한 두 개의 리드에서 1mm 이상 올라가는 거를 이게 만족한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좀 미미한 편이죠. 하지만 하여튼 손상전류 벡터는 3번을 주로 향하는 것 같기 때문에 앞에 케이스하고 비슷한데, 다른 거는 그 앞뒤 방향을 따져보면은 V2, V3에서는 이제 디프레션이 없으니까 이게 손상전류 벡터가 뒤쪽으로는 향하지 않는 거고, 반면에 V1하고 AVR에서 ST 엘리베이션이 좀 있어서 외려 앞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이유는 프록시말 RCA가 막혀서 그렇습니다. 그 앞에 거는 앞에 보였던 심전도는 뒷살 RCA가 막혔기 때문에 손상 전류가 2,3 ABF에서 좀 더 저명하게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ST 엘리베이션이 높게 나타나는 거고, 이 경우는 프록시말 RCA가 막혔기 때문에 그 우심실 벽에 디퓨즈한 이스케미아가 발생해서 손상 전류 벡터가 좀 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화되는 거죠. 그리고 V1 AVR 오른쪽 방향으로 강하게 나타나고요. 반면에 그 뒷살 RCA는 이렇게 2,3 ABF에서 ST 엘리베이션이 저명하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맨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LV의 7시, 8시 방향에서만 포컬하게 손상 전류 벡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손상 전류 벡터가 디퓨즈하게 퍼지지 않아서 이렇게 좀 더 저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 적은 선생님들은 외려 이게 좀 더 심한 경색의 범위가 넓은 걸로 착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좀 정리하면은 오른쪽 관상동맥 근위부 협착일 때는 경색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손상 전류가 썸메이션 돼가지고 약화된다. 그래서 외려 스템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도 있을 정도로 ST 엘리베이션이나 T웨이브가 좀 서틀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V1 유도에서 ST 분절이 상승하는지 관찰하는 게 DDX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걸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아대 이지훈 교수님이 2014년에 대한연구비학 퀴즈에 발표하신 건데요.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는 누가 봐도 스템인데요. ST 엘리베이션이 V1, V2, V3, V4에서 나타나고 5, 6에서는 약간 디프레션 나타나는 것 같고요. 여러분, V2, V3에서 ST 엘리베이션하고 톨티가 제일 저명할 때는 그냥 LAD 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보니까 2,3 ABF에서 ST 디프레션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그래서 LAD가 막혔을 때 경색되는 그 심근들이 만드는 손상 전류의 벡터 방향, 요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손상 전류 벡터하고 ST 엘리베이션을 좀 복습을 하면요. 전층 경색이 발생하면은 손상 전류가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흐릅니다. 그러면은 그 바로 앞에 있는 리드에서 ST 엘리베이션이 제일 높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리드들에서는 코사인하기 때문에 약간 ST 엘리베이션 높이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반대편 리드에서 역변화, 그 아이소 일렉트리컬 라인을 경계로 대칭적으로 기록되게 되겠죠. 그래서 LAD가 어큐트 토탈 어클루전이 생기면 LV의 에이펙스하고 septum에 이스케미아가 오고 손상 전류는 안에서 바깥으로 오기 때문에 V2, V3에서 ST 엘리베이션이 제일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V2, V3에서 제일 높으면 그 LAD 테리토리의 전층 경색을 의심하시면 되죠. 그럼 여러분들 수직면에서는 손상 벡터 방향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사지탈 플레인에서는 위로 갈까요? 아니면 그냥 앞을 갈까요? 약간 앞으로 가되 내려갈까요?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하방 유도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Z축
백타 성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방 유도를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투3 ABF에서 ST 디프레션이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Z축에서 손상 Z축 성분은 위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손상 전류는 앞으로 가되 위로 향하는 이런 방향을 띠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손상 전류 벡터가 나타나는 이유는 LAD 프록시말이 막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AD 프록시말이 막히면 좌심실의 제일 두꺼운 그 베이살 세그멘트의 안테리어 septum의 전층 경색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위쪽으로 가는 손상 전류들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합은 위쪽, 앞으로 가되 위쪽으로 향하는 벡터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방 유도에서는 이렇게 디프레션으로 기록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호리젠탈 플레인 앞뒤 방향에서는 V1, 2, 3, 4에서 ST 엘리베이션 톨티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사지탈 플레인 위아래 방향에서는 손상 전류 벡터가 위를 향하기 때문에 밑으로 향하게 되겠죠. ST 디프레션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LAD가 어큐트 토탈 오클루전 돼서 손상 전류가 생길 때 항상 앞쪽하고 위쪽으로 발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상 전류가 그냥 앞으로도 가기도 하고 그냥 밑으로 가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2013년에 응급심장연구회 페이스북 그룹에 전재천 선생님이 올려주셨던 케이스인데요. 보시면은 뭐 스테미는 저명합니다. ST 엘리베이션이 V1, 2, 3, 4, 5에서 뭐 2mm, 3mm, 4mm 다 올라가는 것 같죠. 제일 높은 리드는 V2, V3 같고요. 그러면 이제 LAD 의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방 유도를 보니까 하방 유도는 뭐 디프레션이 없어요. 그냥 아이소 일렉트리컬 라인, ST 세그멘트 엘리베이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LAD가 프록시말에서 막혀가지고 베이스에 있는 두꺼운 LV의 베이스에 있는 두꺼운 심근도 경색이 돼서 손상 전류가 위로 발생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 LAD가 디스탈 혹은 중간에서 막혀서 이 베이스의 두꺼운 심장이 경색되지 않으면 그냥 전류는 앞으로 가거나, 그러니까 위쪽 방향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거나 아니면 밑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하방 유도에서 Z축을 상징하는, 이게 지금 좀 바뀌었는데요. Z축을 상징하는 3하고 ABF, 2, 3 ABF에서 ST 디프레션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하방 유도에서 디프레션이 없으면 프록시말 LAD가 아니겠구나 라고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LAD 막힌 위치에 따라서 백타가 위아래로 나타나게 되는데, 프록시말에서 막히면 이 두꺼운 거에 의해서 위로 가게 되는 거고, 중간에서 막히면 위로 가는 백타가 약화되기 때문에 앞이나 이제 밑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V2, V3에서 ST 엘리베이션이 있으면 2, 3 ABF 하방 유도를 보셔서 위아래 방향의 벡터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ST 디프레션이 나타나면은 이거는 프록시말 LAD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없으면은 그냥 미드 LAD 혹은 디스탈 LAD일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프록시말 LAD 막힐 때 추가적인 파인딩을 좀 말씀드리면, V1 AVR을 보시면 ST 엘리베이션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백타가 있는 거죠. 이거는 왜 있게 되냐면요, 이게 관상동맥 촬영을 한 건데요. 이게 L석이고 이게 LAD인데 심장이 이제 좌심실 크로스 섹션 한 걸 여기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은, 좌심실의 왼쪽은 이 L석에서 나와서 서플라이를 하고요. 좌심실의 오른쪽은 이 LAD에서 나오는 브랜치들이 서플라이를 합니다. 얘네들은 이제 septal 브랜치거든요. septal 브랜치. 그러니까 프록시말 LAD가 막히게 되면 이 septal 브랜치들이 다 막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좌심실의 오른쪽이
경색이 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LAD를 측면에서 본 건데 이 셉탈 브랜치들이 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얘네들이 그냥 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심장을 저희가 크로스 섹션 했을 때 좌심실의 앞쪽 오른쪽이 경색이 오기 때문에 손상전류 벡터 방향은 위로 가되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위로 가되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측 벡터를 커버하는 AVR하고 V1에서 이렇게 ST 엘리베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프록시말 LAD가 막혔을 때. 참고로 그 ST 엘리베이션이 프리코디알 1, 2, 3, 4에서 있으면 과거에는 안테리어 septal MI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프록시말 LAD 스템이 차라리 이런 말을 더 잘 쓰고요. 왜 이게 틀렸냐면 LAD가 프록시말에서 막히건 디스탈에서 막히건 기본적으로 그 에이펙스 좌심실의 에이펙스에는 전층 경색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안테로셉탈, 에이피칼 MI 이렇게 말하는 게 맞고요.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프록시말 LAD 스템이 이렇게 말하는 걸 저는 좀 좋아하고요. 그 기본적으로 V2, V3가 그 ST 엘리베이션이 제일 저명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주로 LV 에이펙스에서 만드는 손상 전류 벡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안테로셉탈 MI 이렇게 부르는 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케이스인데요. 이거는 2014년에 심장연구의 그 페이스북 그룹에 제가 올렸던 건데 30세 남자가 로컬에서 이제 흉통 있어서 촬영했던 심전도인데요. ST 엘리베이션은 지금 이렇게 쭉 프리코디알에 여러 군데 있는데 톨티는 지금 V2, V3에서 제일 높죠. 그래서 얘는 엘리베이션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요거는 그냥 잊으시고요. 톨티 기준으로 볼 때 V2, V3에서 가장 저명합니다. 그러니까 백타가 앞쪽으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LAD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하방 유도를 보니까 ST 엘리베이션이 있죠. 여러분 이건 어디가 막힌 걸까요? 이건 오성범 교수님이 답변을 달아주신 건데요. 티피칼한 에이피칼 안테리어 스템이다. 이렇게 다이고널 브랜치 이후에 미드 투 디스탈 LAD 병변이네요. 이렇게 답변을 달아주셨죠. 그래서 앞서서는 프록시말 LAD가 막히면 LV의 septal 세그멘 그 베이스에 있는 두꺼운 심근 때문에 위로 손상 전류가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밑으로 갈수록 위쪽에서 발생하는 그 손상 전류 벡터들이 약해지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방 유도에서 반대로 아까는 이제 디프레션이 발생했었는데 이제 평평해지다가 그 다음에 엘리베이션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코로나리 아테를 좀 보시면요. 이게 L석이고요. 이게 LAD인데 LAD가 나올 때 오른쪽으로 가는 브랜치 안테로 septum을 서플라이하는 septal 브랜치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왼쪽을 서플라이하는 하이 라테랄 월을 서플라이하는 다이고널 브랜치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네들 밑에서 막히게 되면은 주로 에이펙스의 그 전층 경색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은 앞으로 가되 손상 전류가 앞으로 가되 약간 밑을 향하게 되기 때문에 하방 유도에서 ST 엘리베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같은 디스탈 LAD 스테미의 다른 케이스인데요. 이거는 카데 전두수 교수님의 허혈성 심장병 심전도의 이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케이스를 제가 갖고 왔는데 이것도 보시면 엘리베이션하고 톨티가 V2, V3에서 좀 저명하고요. 그러니까 LAD 쪽 그 전층 경색을 시사하고요. 보면은 2, 3 AVF에서 ST 엘리베이션이 있죠. 그래서 유사한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보여드렸던 케이스인데 ST 엘리베이션이 있고 톨티가 있는데 V2, V3에서 제일 저명하죠. 제일 두드러지죠. 그러니까 LAD인데 2, 3 AVF에서 이렇게 슬라이트하게 ST 엘리베이션이 있기 때문에 디스탈 LAD 손상 전류가 앞을 가되 밑으로 향하는 거죠.
앞 케이스들하고 유사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맨 앞에서 보여드렸던 케이스인데요. 이것도 V2, V3, V4, V5에서 ST 엘리베이션이 있는데 ST 엘리베이션하고 톨T가 V2, V3에서 제일 저명하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2, 3 ABF에서 약간 ST 엘리베이션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럼 이것도 디스탈 LAD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페리카다이티스입니다. 보시면은 올라가는 그 S 엘리베이션의 그 모양이 약간 컨케이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치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게 PR 디프레션도 좀 보입니다. TP 세그먼트하고 비교할 때 PR 디프레션 보이고, 이거는 그 ABR ST 그 PR 세그먼트 엘리베이션의 역변화죠. 심방을 둘러싸고 있는 페리카디움 쪽에 인저리 인플라메이션 때문에 PR 세그멘트 엘리베이션 된 게 반대 방향에서 이렇게 디프레션으로 보이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것만 갖고 완전히 컨펌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임상적으로 환자의 통증 양상도 봐야 되고 결국 에코도 좀 봐야 되고 그렇지만 하여튼 앞서 보여드렸던 두 케이스 디스탈 LAD 두 케이스하고 비교할 때 이거는 이런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심전도상으로는 페리카다이티스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증례인데요. 2020년에 유영준 선생님이 차병원의 유영준 선생님이 올려주신 케이스인데 남자 51세 3시간 전부터 발생한 흉통입니다. 보시면은 V2, V3에서 ST 디프레션이 살짝 있죠. 이게 51세 남자니까 V2, V3에서 보통 한 2mm, 1, 2mm 정도는 ST 엘리베이션이 살짝 있는 게 보통인데 이건 지금 디프레션이 미니멀하지만 1, 2mm 미니멀하지만 있기 때문에 이게 임상적으로 물론 예전 심전도하고 비교해야 되겠지만 주의를 요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1 AVL 5, 6를 같이 봐야 되는데 보시면은 림리드 1에서 ST 엘리베이션은 저명하지 않지만 이 ST 세그멘트가 업슬로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보면은 T가 R과 거의 같거나 살짝 넘치려고 지금 그러죠. 그 다음에 ST 세그멘트는 업슬로핑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VL의 반대편 리드를 보시면은 밑으로 대칭적으로 인벌전돼 있죠. 역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범상치가 않죠. 이게 얼리 스테미, 이스케미아를 의심하셔야 됩니다. 이니셜 카디악 엔자임들은 괜찮았고요. 팔로우한 거 보니까 ST 세그멘트 이 T가 R을 지금 확실히 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ST 세그멘트의 그 업슬로핑도 좀 더 뚜렷해지는 것 같죠. 1시간 뒤에 찍은 팔로업 심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3시간 뒤에 찍은 팔로업 심전도인데 뭐 큰 차이는 앞에 거하고 큰 차이는 없지만 5시간 뒤에 카디악 엔자임을 했더니 CKMB가 17까지 올라가고 트로포닌도 0.2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팔로우한 거 림리드만 이제 모아서 비교를 해드렸는데 이게 사실 클래시컬한 스테미 심전도 기준에도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개의 인접한 리드에서 1mm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ST 기껏해야 림리드 뭐 ABL 정도에서 올라갈까 말까 뭐 이 정도죠. 한 개의 싱글 리드에서. 하지만 여러분들 이 T가 기껏해야 한 3, 4mm밖에 안 되지만 R을 넘친다는 거 특히 ABL에서 그리고 역변화로 그 반대편에 있는 3에서 나타난다는 역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를 신경 쓰셔야 됩니다. 스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혈관이 막혔을 것 같으세요? 이거는 유영준 선생님이 나중에 그 코로나리 엔지오 결과를 보여주신 건데요. LAD의 다이아고널 브랜치가 토탈 어클루전 됐다고 이제 알려주셨죠. 그래서 그 LAD 브랜치가 아까 셉탈이 나가고 그 다음에
왼쪽, 그러니까 라테랄 월 쪽으로 나가는 다이아고널 브랜치가 있다는 것을 소개시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다이아고널 LAD가 메인은 깨끗한데 다이아고널 브랜치가 막힌 경우에는 그쪽을 커버하는 리드가 ABL밖에 없어서 ABL에서만 서틀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통상의 스테미 심전도 기준에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니셜에 놓치기 쉽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파트 스테미 이퀴밸런트 강의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얘기하시겠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거고요. AVL 리드에서만 서틀하게 ST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어디가 막혔을 때 다이아고널 브랜치 LAD의 왼쪽으로 나가는 브랜치가 한 개나 두 개, D1이라고 보통들 얘기하는데 그런 브랜치들이 막혔을 때 라테랄 월의 높은 쪽만 전층 경색이 와서 손상 전류 벡터가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커버하는 리드는 이제 달랑 하나이기 때문에 아주 서툴하게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정리하면은요, 제가 말씀드린 건 LAD에서 프록시말, 그다음에 미드 디스탈 이렇게 막힌 레벨에 따라서 손상 전류 벡터가 위아래로 나눠져서 그 하방 유도에서 ST 엘리베이션 혹은 그 디프레션으로 나타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페리카다이티스하고 감별하는데 특히 중요하죠. 그리고 다이아고널 브랜치가 막혔을 때는 하이라테랄 월 쪽에 전층 경색이 발생하는데 ABL만 서틀하게 발생할 수 있다. ST 변화가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RCA가 이제 프록시말하고 디스탈 막혔을 때 차이점은 프록시말에 막히면은 LV 7시 8시 방향에 있는 인피리어 septum에만 전층 경색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RV 프리월에도 디퓨즈한 그 이스케미아 손상 전류 벡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썸메이션이 돼서 좀 약화되죠, 손상 전류가. 그래서 좀 더 서틀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V1 AVR V1을 특히 잘 보실 거를 서제스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프트 메인하고 L석은 말씀 안 드렸,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렸고요. 뉴 온셋 RBBB는 그 강의록 뒤에 참조를 했으니까요. 추가를 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거는 이제 삼성서울병원 심장내과 최진호 교수님께서 올려주셨던 그 댓글 답 중에 하나인데, 심전도나 심초음파 진단이 100%가 아닙니다. 직접 혈관을 보는 것만큼 확실한 건 없으며 임상적으로 불안정하면 곧바로 캐스랩을 액티베이션해서 서로 상의하는 게 정답입니다. 이런 답을 올려주셨었는데, 오늘 뭐 심전도로 막힌 혈관을 그 DDX 하는 걸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이게 물론 스테미하고 트루 스테미하고 넌 코로나리 ST 엘리베이션 DDX 하는데 상당한 도움은 되지만, 우리가 당연히 뭐 여러분들 클리니션들이 다 당연히 알고 있는 얘기긴 하지만 이것만 갖고 판단할 수는 없겠죠. 심초음파하고 그 다음에 기타 임상적인 걸 저희가 다 컨비네이션 하고, 그리고 그래도 좀 헷갈릴 때 주저없이 캐스랩 액티베이션 하면서 상의를 해야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